안녕하세요, 호영팬입니다. 오늘은 요즘 제 지난 영상 댓글과 카페와 커뮤니티 등에서 여러분들이 논쟁하고 계시는 완달이 부정승계한 것이냐 정상승계한 것이냐 라는 주제로 분석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완달이 부정승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번 대백과 후계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뇌피셜 굴려보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카페, 커뮤니티에도 저와 같은 의견이신 분들도 계시고 반대 의견이신 분도 계신 듯 합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다른 추측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웹툰 호랑이 형님을 더 풍성하고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너무 좋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부정승계가 있었다라고 추측하는 가장 큰 근거는 마원과 분은 그리고 또 라오허, 완달의 대사입니다. 일단 마원과 분은이 속한 무지개 일족은 부름과 혼돈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작가님이 무지개 일족을 등장시킨 이유는 크악 파바방 콱콱쾅 이런 거 하고 싶어서 등장시키신 게 아니라 부름과 혼돈, 흰산의 힘 사용에 대해 독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시려는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그들을 통해 흰산의 힘을 영역 안에서는 아낄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알려주시고 부름과 혼돈의 차이점 등의 개념 정리까지 해주는 오피셜 수준의 대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부름이 있었다는 근거로 생각하는 대사는 마원과 일영의 첫 대면에서 나오는데 마원이 일영에게 또다시 혼란을 일으키다니 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라는 단어를 작가님께서 굳이 왜 넣으셨을까요? 또다시라는 단어는 한 군데서 더 등장합니다. 무지개의 아들 분은이 소멸하기 직전에 하는 대사 너희는 왜 또다시 세상을 피로 물들이려는 것이냐 라고 합니다. 제가 해석해보면 너희는 즉 흰산의 일족 너희는 왜 또다시 세상을 피로 물들이게 하냐 즉 왜 또다시 부정승계해서 부름과 혼돈을 초래한 것이냐 라고 원망하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좀 흰산의 힘을 부름을 영원히 종식시킬 압카에게 줘라 라고 요청합니다. 또다시라는 단어가 2번이나 사용된 것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지개 일족은 부름에 학을 떼는데요. 부름과 혼돈을 이전에도 겪어본 듯 니네 왜 또 그래 이번에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는 뉘앙스의 대사입니다. 다음으로 라오허의 대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3부 14화입니다. 의미심장합니다. 라오허와 세군사의 대화에서 라오허는 완달이 불암의 현신이라 불리는 이유를 모르십니까? 라는 대사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완달은 흰산의 힘을 받은 덕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완달은 가장 강한 자였기 때문에 흰산의 힘을 받은 것이다. 라는 대사를 합니다. 완달이 불암의 현신인 이유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라는 뉘앙스로 말하고 이어서 가장 강한 자였기에 흰산의 힘을 받았다 라고 알려줍니다. 갑자기 등장한 무적의 존재 흑룡도 직접 본 라오허가 언제 어디서 어떤 강자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이 넓은 세상에서 완달이 가장 강한 자다 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완달이 부름과 혼돈을 직접 감당해내는 것을 라오허가 본 건 아닐까요? 분명 라오허는 완달이 불암의 현신이라 불리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라오허가 말한 가장 강한 자, 즉 가장 강한 존재라는 단어는 3부 프롤로그에서 부름받아 흰산의 힘을 지키는 존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암도 부름을 감당한 가장 강한 자였기에 흰산의 힘을 받았고 완달도 부름을 감당한 가장 강한 자였기에 흰산의 힘을 받아 불암의 현신이라 불리는 것이다 라고 라오허가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군사와 라오허의 이때 주고받는 대사를 제가 라오허의 빙의에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아니 왜 자꾸 완달이 있는데 흰산을 치자 그래 이 세대가리 새끼야. 완달이 왜 불암의 현신인 줄 알아? 완달이 뭐 기준 살짝 넘어서 지명받고 흰산의 주인 여기 된 게 아니라고. 완달 그냥 걔가 제일 세. 그냥 니네가 병력 뭐 10만 명 데려와도 안 된다고. 내가 본 거 얘기해줄게. 근데 불은 모르지. 아 흑룡 알지? 흑룡 니네 곤륜도 흑룡한테 다 터졌잖아. 랑랑이랑 구망도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흰산으로 방향 트니까 와서 잡아야 된다고 정보 줬잖아. 응? 니네도 PTSD 있잖아. 완달이 그 흑룡을 흰산에 힘 안 쓰고 잡았다고. 그거 잡고 애들 옷 헤입히고 잔치 크게 한번 했어. 그리고 부르민이 뭐니 해서 온갖 잡놈들이 다 때려 덤볐는데 그거 흑룡 하나 잡는 것만 못하게 다 때려잡고, 아무튼 완달이 가장 강해서 제일 세서 흰산의 주인이 된 거라고.
이래도 완달 있을 때 칠 거야? 뭐 이런 뜻 아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완달의 대사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완달이 일영에게 부정승계할 때 하는 대사들은 부정승계에 관한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대사입니다. 일영 너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재앙일 것이다. 이 일로 부름이 시작되고 혼돈이 도래할 것이라는 대사들. 백호일적에서 부정승계가 없었다면 혹은 겪어보지 못했다면 수천 년도 더 전에 있었던 문서로만 기록되었을 이 일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부정승계가 아니다, 즉 이전에는 부름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논지는 갑자기 부름이 왜 나오냐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 중 하나는 부정승계를 받은 자는 결코 부름에서 벗어날 수 없소, 죽음 외에는 이라는 구망의 대사가 있습니다. 이 근거를 따르면 완달이 부정승계 받은 원흉이라면 완달이 죽어야 혼돈이 시작된다 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의견 주시는 분들이 추측하시는 스토리 중 제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스토리는 대백의 후계자가 흥룡에게 죽고 대백이 흥룡과 싸워서 대백이 큰 부상을 입고 거기에 흥룡도 부상을 크게 입어서 흥룡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동안 대백이 묘역에 3년간 환원하고 완달이 정상 승계를 받은 후에 흥룡과 싸워서 이겼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 추측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을 내보자면 단순히 독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보다는 이때의 구망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영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일영 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는 거야 라는 의도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 좀 세게 말했겠죠. 그리고 부정승계라는 같은 상황을 두고 완달은 다른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부름이 시작되어 일영 네가 부름의 원흉이 될 것이고 일영 그것은 너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완달은 단정지어 말하기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받아들여라, 넌 흰산의 주인이 아니다 등 말할 때 확정적으로 말하는 캐릭터인데요. 그런 완달이 추측성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일영 너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해석해보면 부름은 엄청 빡세서 일영 너 정도의 힘으로는 감당 안 된다 라는 뜻 같아 보입니다. 어렵다는 뜻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망의 뉘앙스와는 사뭇 다릅니다. 일영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일영보다 훨씬 더 강한 자가 부정승계를 받는다면 감당할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완달이라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지 않을까요? 곤륜의 신격들과 랑랑까지도 가지고 놀던 그입니다. 그가 부름의 원흉이 되었다 해도 그를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부름받은 존재들은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종족의 우두머리들일 텐데요. 게다가 딸려오는 군대들은 사실 한방컷입니다. 칠성월로. 부름받은 모든 존재가 다 서로 죽이고 죽어 최후의 1인만 남는 것이 혼돈인데 완달이 벗어난 방법은 구망이 말한 죽음이긴 한데 다른 존재들의 죽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망의 이 발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걸리는 게 사실이니까요. 또 대백의 흥룡과의 전투에서 흥룡에게 큰 부상을 입혀 흥룡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다 라고 하는 것도 추측 가능하긴 합니다만 일영의 얼굴의 상처, 완달의 눈과 등의 상처 등 호영에서 중대한 전투에서 의미 있는 큰 부상을 입었으면 작가님은 반드시 표현하십니다. 흥룡이 대백과의 전투에서 수년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다면 작가님이 흥룡의 얼굴이나 몸통 등 어느 한 군데 표현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흥룡이 나오는 컷을 여러 번 봤는데 흥룡에게는 흠집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투력 티어를 매겨보자면 대백은 아마 흰산의 기준을 조금 넘어서 후계자가 되지 않았나 싶고 삼실로 묶어 완달에게 제압당하기 전에 흥룡은 불함의 현신이자 흰산의 힘을 받은 완달에게도 큰 상처를 입혔고 여진의 도움이 없었다면 1대1로는 무드릿을 뽑으면서 별 타격을 받지 않고 완달과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었던 무적의 존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대백이 흥룡에게 큰 상처를 입힐 만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부정승계를 받았을 거라 추측하지만 앞으로 스토리상에 전혀 언급되지 않을 확률과 또 제가 틀릴 확률 합쳐서 95% 정도 제 추측이 헛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승계가 없었다고 하시는 분들의 추측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작중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을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추측들, 상상력 더하기, 함께 이야기하는 이 맛에 저는 호영봅니다. 리뷰와 분석은 계속됩니다. 채널 호영팬.